짧고 쉽게 하루에 10분씩.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2020년)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자 2탄. 가장 관심 많은 거 뭘까요?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득공제 하면은 뭐 신용카드 사용공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주 관심사가 신용카드에만 좀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사대로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취향에 맞추는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입니다. 예.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요새 너무 자주 많이 바뀌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신용카드 올해만 하고 내년에 사라진대 하는 말이 있는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맞아요. 매년 원래 올해까지야 라고 하는데 이거 올해까지만 하고 그 다음 해에 안 해주면은 너무 이 수많은 직장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인들의 이퀄은 뭐냐면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거 공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괜히 못하게 했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그냥 올해까지만이라고 한 게 벌써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부터만 소득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내가 신용카드라던가 뭐 현금 영수증이든 체크카드 다 합쳐서 999만 원까지 했다. 그러면 나는 소득공제 받는 돈이 0원이에요. 0원. 없어요. 총급여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 정도는 써야지 5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퍼센테이지 먹여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소득공제가 되냐면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은 15%만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제로페이를 하게 되면은 40%가 소득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뭘로 결제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계산해야 돼요. 아주 잘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만 썼던 사람들은 이제 10월부터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 막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소득공제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공제율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가 가장 불리합니다.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더블입니다. 30%. 제로페이는 요새 새로 나왔죠? 요새 아무래도 제로페이 많이 쓰라고 활성화 대책 때문에 제로페이를 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보다 10%를 더 얹어줍니다. 40%.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신용카드로 하든 뭐든지 간에 40%를 적용해줘요. 어디에 돈을 써야, 어떻게 돈을 써야 소득공제를 가장 가성비 있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한번 볼게요. 소득공제 한도는요, 원래 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인데, 그런데 추가공제 한도라는 게 또 존재해요. 항상 신기해요. 그렇게 별 예외사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만 썼다. 나는 그냥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만 썼다. 그러면은 300만 원인데 거기에 뭐가 붙이냐? 나는 전통시장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또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을 사용했다? 또 100만 원 한도 추가가 돼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을 활용했다? 또 1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제로페이를 사용했다? 또 100만 원 추가가 돼요. 그럼 머리 좋으신 분들 좀 돌지 않아요? 막 최적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그냥 제로페이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제로페이만 쓰고 대중교통 100만 원치 대중교통 좀 타고 전통시장 좀 써주고 책 공연 좀 많이 봐주고 그러면 최대한 받겠네? 빙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고의 가성비를 꿈꾸잖아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은 공제율은 높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혜택은 없어요. 부가 혜택은 없어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뭐 매월 얼마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업종에서 몇 프로 할인, 뭐 항공권 공짜, 뭐 카드 포인트 몇 프로 이상 적립, 리워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오히려 혜택이 많다라고 하는 파가 있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써야지 하는 파가 있는데, 이거를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 볼게요.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월 사용 한도 한 85만 원, 90만 원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긁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초과되는 금액을 제로페이를 쓰면은 최대 가성비를 낼 수가 있겠죠. 월 사용 한도 85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긁어서 부가 사용, 어떤 혜택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그 이후부터는 제로페이를 써가지고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극단적인 소득공제를 할인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전략이었어요. 물론 작년까지는 제가 제로페이를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았는데, 지금은 총 급여액에서 25% 이상은 무조건 제로페이를 써라. 이게 최고다. 이거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 가급적이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던가 이커머스를 활용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도까지, 이 100만 원 한도까지는 전통시장을 쓰자.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훨씬 더 싸게 사는 거다. 당장 물건을 보면요, 마트 물건이 조금 더 싸거나 이커머스 물건이 더 쌀 것 같아요. 그런데 소득공제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연봉이 센 사람이에요. 소득공제율이 24% 이상이에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추가 한도만 받아도 24%, 24만 원을 할인받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24%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이다. 어디 선택할까요? 아무리 전통시장이 가격 경쟁력이 조금 마트나 이커머스에 밀린다 하더라도 24%까지는 아니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어떡하지? 1월부터 9월까지 계속 나 마트만 썼는데 뭐 쿠팡만 썼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번 겨울에 좀 전통시장 가서, 날씨 좋잖아요. 가셔서 좀 마음껏 활용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대중교통 할인 받아야 되죠. 대중교통 이제 많이 할인 받으셔서 100만 원까지 한도가 되니까 여행도 좀 대중교통으로 좀 다녀보고, 뭐 차 몰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 오늘은 좀 대중교통도 한번 타보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나는 조금 직장이 멀어서 좀 다니기 힘들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한다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제 그 가족 명의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크카드, 대중교통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직장인,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 명의로 만들어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소득 있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중교통을 몰아주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꿀팁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둘 다 맞벌이하는 부부인데 서로 각자 신용카드 명의를 만들어서 막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했더니 결국 둘 다 소득공제를 못 받았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애석하게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한 명에게 몰아줘야 된다. 신용카드도 가족카드를 만들면 그 얼마 이상 사용해야지만 혜택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가족카드 4인 가족이 한 명한테 몰아준다 생각해봐요. 사용 실적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몰아주고 소득공제도 잔뜩 몰아주는 게 영리한 선택이다. 요거고요. 사용액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짠돌이 부부다. 우리 부부는 좀 짠돌이에요. 우리는 조금 연봉도 좀 낮기도 하고 신혼부부라서 연봉도 낮기도 하고 우리는 원래 좀 지출이 좀 적은 편이에요 라고 하면은 저연봉자에게 몰아주세요. 이 가족카드를 고연봉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연봉이 적은 사람 이름으로 가족카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 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해야 되는 거니까, 총 급여가 8천만 원인 사람은 2천만 원 이상을 써야지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 총 급여액이 2천만 원인 사람은 500만 원만 써도 그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연봉자에게 몰아줘야 된다. 요거고, 아니다, 야, 우리 가족은 시원하게 써요, 우리 가족 돈 많이 써요 하시는 분들은
고연봉자에게 몰아주셔야 돼요. 왜냐? 세율이 다르잖아요. 고연봉자는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저연봉자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고연봉자가 이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받는 혜택이 큽니다. 최대 42%까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사용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크면은 고연봉자, 적으면 저연봉자에게 몰아주시는 게 현명한 꿀팁이다. 요거입니다. 요렇게까지 꿀팁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거 있죠? 뭐 있겠어요? 좋아요, 그쵸? 구독, 그리고 좋아요, 구독, 예, 그것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도 체크해 주시면 제가 2020년 연말정산 3탄, 4탄 방송 나올 때마다 따랑따랑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눌러주세요.